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사회정책TV에서 매번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대담,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명강사님을 모시고 계속하는 시리즈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모시기 힘드신 분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하시고 최근에 각종 청소년 교육과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자원봉사와 또 학부모 교육 그리고 각종 포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시민 그리고 NGO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주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자,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박승주 차관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공직도 30년이 넘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공직에서. 그리고 지역경제, 그리고 지방재정 주로 이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개혁이 제 전문입니다. 이노베이션, 거버먼트 이노베이션이.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쇄신 담당 총괄 행정관을 했고, 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서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이라고 그 일을 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부혁신지방분권 비서관 겸 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주로 개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개혁과 혁신 그리고 정부의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박승주 제가 호칭을 박사님이라고 할까요? 네. 예, 예. 우리 박승주 박사님의 아주 대표적인 활동이 세종로 국정포럼입니다. 세종로 국정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종로 국정포럼이 어떤 모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모임의 기본은 이 봉사 마인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 마인드를 가진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모임. 아하,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공무원, 네. 전문가, 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청년층, 30대 후반부터 네, 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네. 대한민국 과거에 교육부총리도 하신 분입니다만은 네. 그분이 91세까지 네. 다양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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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각계각층이 참여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학부모들도 있던데 학부모들도 이 세종로 국정포럼에 네. 이렇게 위원이 되시는 겁니까? 원래 학부모들은 별도로 모이는데요. 네. 거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네. 학부모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네. 세종로 국정포럼이 2005년 9월에 네.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네. 지금껏 집행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2005년이라면 지금 2015년, 2020년 약 15, 16년 정도 됐겠네요. 이번 9월이 네. 18년째 접어드는. 아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포럼이군요. 네, 예, 그때 저희가 세종로 국정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네, 네. 세종로의 끝자락에 있는 네. 프라자 호텔을 네. 장소로 선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서 약 한 100년간은 포럼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네. 1년간은 포럼도 없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17년이 지나니까 네. 지금은 믿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 연설도 하셨을 텐데, 이제 거기에 또 이사장님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쭉 오셔서 했던 여러 인사들 중에서 어떤 인사들이 있으시고 또 주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국정포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고 네. 세계적으로도 유일할 텐데요. 네. 현직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후보자들 네. 이런 분들을 주로 모셔서 네.
정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네. 그 장관 차관이 오실 때 네. 자기 부처의 가장 최신 정책을 가져옵니다. 아, 현안 문제.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아마 장관님, 차관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업무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세종로 국정포럼이 유일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보통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를 보고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장관이 나오시면 장관이 직접 업무를 설명하시고 차관이 나오시면 차관이 설명하시고 또 정부 공기업 사장님들도 나오시는데 네, 네. 그분들도 나오시면 직접 네. 자기 업무를 설명하십니다. 네. 아, 이렇게 정부 기관도 아닌데 정부의 국무위원급 예. 그리고 국영기업체 사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통령 후보급에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이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 섭외를 하시는 겁니까? 2005년 네. 9월 시작할 때 제1회 네. 포럼에 서울의 유수환 메이저 신문사 네. 사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통이 돼서 장관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관님들이 네. 오시는 관행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연사를 모실 때 네. 한 분을 두 번 모시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실 때 과거에 이렇게 참여해서 특강해 주신 분들 네. 명단도 보내드리고 네. 또 참여하시는 면면들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통 네. 네. 정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네. 이런 분들도 알려드리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아 이렇게 참 좀 특색 있는 포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참여하셔가지고 참석자 소개도 들으시고 네. 또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네. 정말로 와서 정책 설명하기를 잘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네, 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도 여러 다양한 학회들이 있고 여러 이제 정당이랄지 또 정책과 관련된 포럼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종로 국정 포럼과 같은 이 포럼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 민의 힘이 좀 세져야 합니다. 네. 근데 민의 힘이 세지는 방향이 네. 첫째 정부 정책을 좀 알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을 건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상 정부에서 정책을 언론의 보도자료를 통한 전파 외에는 네.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이 그런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기회고 네. 두 번째로는 세종로 국정포럼에는 공식적으로 네. 정책 건의문을 전달을 합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사로운 네. 이익을 위한 정책은 건의는 안 하고 네. 공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검증된 네.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검증된 정책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와서 특강해 주시는 장관, 차관님과 참여하는 분들 모두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포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포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참석자 전원이 네. 초청 연사만 빼고 저 이사장이 저부터 네. 참석자 전원이 회비를 냅니다. 아, 네. 식사 회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공짜로 밥을 먹으면은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은 주인입니다. 네.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은 참석자 전원이 네. 주인으로서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청중의 반응도 진지하다. 네. 이래서 참석 특강 연사님들이 상당히 놀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식사값 정도의 회비를 냈고 그에 관련된 정보도 듣고 그리고 정책을 직접 건의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듣고 굉장히 좋은 포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럼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가입은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처음에 와서 한번 네. 참석을 하십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네. 누구 추천으로 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본인이 정회원 되실 생각이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정회원들에게는 모두가 직책을 드립니다. 포럼 직책을. 네. 예를 들면
뭐 지방자치 전문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직책을 들여서 네. 그 분이 하시는 것을 네. 대외적으로 네. 홍보도 하고 네. 또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네. 예를 들면 세종로 국정포럼 지방자치 전문위원회 네. 이런 이름으로 행사도 오. 하게 와. 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각 부문별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네. 그 전문성의 결과가 국가의 정책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기반을 세종로 국정포럼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정한 그래서 추천에 의해서 네, 네. 추천된 사람을 또 일정한 또 검증을 하고 예, 예. 또 검증된 사람을 일정한 또 정의원으로. 직책을 주고 정의원으로 해서 직책을 주고 또 직책을 받은 사람이 그 직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보장해주는 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한 포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이게 지금 쉽사리 이렇게 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혹시 포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저희가 예. 쉬지 않고 네. 매월 한 번씩 매월 셋째 목요일 아침에 네.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네. 이렇게 이제 조찬 포럼으로 합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가 4단계가 되면은 네.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수도 있는데 네. 이 세종로 국정포럼에는 정회원 한 분 한 분이 네.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자기 기업을 하는 분이건 네.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네. 금년에 목요 릴레이 특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정회원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약 한 40분 정도의 네. 본인의 특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줌 화상회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참석자가 한 30여 명이 이제 시청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 시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줌 화상회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유튜브에 네. 세종로 국정포럼 TV라고 네. 하는 유튜브에 그 목요 릴레이 일종의 집단지성이죠. 네. 네, 이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네. 다른 포럼들은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많이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세종로 국정포럼은 오히려 초청 연사는 못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네. 정회원들이 특강 연사가 되어서 네.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집단지성 차원의 릴레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유튜브 세종로 국정포럼 TV에서 얼마든지 청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 사회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전염병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그런 특성 등을 고려해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그 포럼과 또 자원봉사 활동 이런 부분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네. 소통시키고 또 협력할 것인지 혹시 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세종로 국정포럼의 회원들은 네. 아까 모두의 네. 자원봉사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 했는데 네. 지금도 어떤 분은 집수리 봉사의 전문가로서 네. 계속 하시고 계신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급식센터에 가셔서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정책 컨퍼런스 네. 이런 걸 주관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특히 이번에 금년에는 국제자원봉사운동 네. 이 지금 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자원봉사는 외국에 가서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안에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네. 그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안내봉사해주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국제 경기대회 네. 나라별로 응원봉사를 해주자. 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을 것이다. 그래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 또 네. 2015년 강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때 네. 응원 봉사를 했더니 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손님 안내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하고 하느냐, 어떤 분들을 해주느냐, 네. 즉 서울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에서 네. 이분 안내 봉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서울에 110개 나라 정도 있는데 네. 그 110개 나라 중에서 한 90개 나라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안내 봉사 해준다고 하니까 네. 우리 서울에
굉장히 많이 손님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배우러 오고 예. 수출 상담으로 오고 그러겠네요. 현장 견학으로 오고 네. 이걸 다 안내봉사해 줘요. 네. 그런 틀을 지금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국제자원봉사회라는 이름으로 네. 지금 짜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세계화 추세에 또 발맞춰서 그리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로 국정포럼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벌써 18년 이상이 된 포럼인데요.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발전과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종로 국정포럼 박승주 이사장님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박승주 이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